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로 이제 우리가 그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이라는 게 다음 시간이 이제 노년기고, 우리가 노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느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쓸쓸한 이러한 시기고, 누구든지 그 본인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시기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 너무나 우리들의 그 신체적인 것만 우리가 중점으로 보게 되면 성장하는 시기, 유지하는 시기, 그 다음에 쇠퇴하는 시기,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청년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좋은 절정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우리 시기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청년이 우리 시기에서 제일 아름답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시기를 지난 이 시간이 너무나 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틀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기보다는 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각각의 시기마다 그 시기에 아름다운 이 멋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울 때가 제일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다울 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중년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중년다울 때죠. 그러니까 자꾸 중년에는 중년답게 살면 되는데, 자꾸 젊은 사람들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되지도 않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이유가 없죠. 중년에는 중년의 또 아름다운 멋이 있어요. 되게 중년의 아름다운 멋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 남자들 같으면 뭐 중후한 맛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는, 이제는 세상을 좀 다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다 소화한 데서 오는 그 여유 있는 그러한 그 멋,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중년의 그 멋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자면 뭘까? 그거는요, 배려를 하는 삶이에요. 배려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줄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중년이 우리들의 삶에서 절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험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년이다. 그래서 중년의 제일 멋은 그 여유 있는 데서 오는 배려심,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내가 뭘 하겠다기보다는 나의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했지만 못했던 아쉬운 거를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면서 잘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중년에 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자녀가 나보다,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보다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서 그 못된 부모를 바라보고 역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나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됐으면, 이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배려의 삶이라는 거죠. 배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를 아낌없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중년에 나오는 멋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자꾸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려고, 내가 해야 되니까, 아직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때에 참 그 중년은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이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이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칼 융이라고 하는 이런 이 분이 있는데, 이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실현인데, 그러면 언제 때가 돼서야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융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실현을 하는 시기는 중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게 젊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야망에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가 돼야지만 비로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닫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야 그 좀 이제는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그 아름다운 시로 이걸 한 게 미당 서종주님의 국화옆에서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나요? 젊음의 뒤안길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누님을 닮은 꽃, 이게 이제 국화지잖아요. 되게 국화가 언제 피는 꽃인가요? 가을에. 가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중년에 굉장히 아름다울 때잖아요. 근데 봄에 이 이파리 파릇파릇 날 때도 참 그 이쁘고, 또 여름에 잎이 아주 무성한 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그 낙엽진 그 모습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이 한참 여름에 푸르를 때는 나무들이 다 푸르르니까 사실 다 그게 그거 같고, 뭐 키가 좀 크고 작은 거 정도 있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가을이 돼서 이제 다 단풍이 들고 잎이 자기 색깔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잎들이 나와서 이 가을에 이 향연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들 그냥 출세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 중년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하면서 이제 나의 삶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니까 각각 자기의 삶을 정말로 실현하는 것은 중년기 이후에나 가능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중년 이후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제일 황금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년에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들은 여성화돼 가요, 중년이 되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화돼 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 부부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나 좀 슬픈 장면이 나와서 부인이 울면 남편이 있다가 그거 무슨 드라마 보면서 울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핀잔도 주고 그러는데, 중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그리고선 민망하니까 옆에서 누가 봤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중년이 되면 여성들은 뭘 그걸 가지고 울어? 이렇게 중년이 참 재밌는, 이렇게 남성은 여성화돼 가고 여성은 남성화돼 가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를 보더라도 그 남편이 부르는 노래가 젊었을 때는 뭐 토끼 같은 뭐 부인이 나이가 드니까 뭐로 변해요? 뭐 호랑이로 변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 남성은 여성화돼 가고 여성은 남성화돼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성은 여성화가 돼 가고 여성은 남성화가 돼 가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남성적, 여성적 이제 이렇게 이제 성향을 얘기할 때 남성적은 뭐 예를 들면 논리적이다. 뭘 자꾸 이렇게 머리로 따지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정서적이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남성들은 예를 들면 경쟁적이다. 그러면 여성들은 비교적 다른 사람과도 다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이 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 남성들이 자기 주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다 의견을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는 타협적이고,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다 하는 게 이제 여성적, 남성적 이렇게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나누는 그런 건데요. 이 중년이 되면서 남성이 여성이 된다는 거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뭐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러던 이 남자들이 슬쩍 정서적이 돼가고 감정적이 돼가고, 젊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고, 예를 들면 자녀들이 좀 같이 놀자 그래도 나 바쁘다 뭐 이러고 이 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다가 중년이 되면 슬쩍 가정적이 돼가지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집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어디 아파? 뭐 이제 이 여자 왜 그렇게 일찍 들어와? 뭐 이제 이런 놀라기도 하고요. 한 번도 무슨 뭐 자상하게 뭐 과자나 이런 거 안 사가지고 들어오던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과자 사왔어?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우리는 놀래가지고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성은 여성적이 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여성은 또 갑자기 남성적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는 별로 그냥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가족들에도 뭐 남편이나 자녀들의 이 마음을 안 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본인이 좀 양보하고 뭐 이제 이러던 여성들이 이제부터 따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 되고 갑자기 협조적이다가 이제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나가서 내일 하고 싶어. 경쟁적이 돼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변화들이 겪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그 차이부터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중년을 거치면서 남성은 여성적이 돼가고 여성은 남성적이 돼갈까? 그걸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줬던 분이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정신의학자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공부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이 남성하고 여성은요, 사실 여기 이제 어린 시절, 우리가 어린 시절을 이제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사실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노는 게. 오히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남자들보다 키도 좀 크고요. 조금 더 발달이 더 일찍 됩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이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여기 지금 이제 요쪽이 이제 남자고요.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여자인데, 남자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남성화가 돼 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화가 이렇게 돼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죠.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남자답게,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더 여성답게,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는 이 앞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성향으로 이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여기 정서적, 여성들이 정서적이다, 협조적이다, 타협적이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어린아이를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하고 지금 이러는 애들인데, 그럴 때 그 애를 어머니들이 키워야 되는데 그때 논리적이야. 너 왜 우는지 말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한테 따지게 되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아 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게 되면 애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서적, 협조적, 타협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논리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인 건 왜 그래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냥을 하거나 일을 해서 먹을 거를 집에 갖고 들어와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 거를 주장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 몫을 찾아와야 돼. 근데 남자들이 너무나 예를 들면 타협적이고 협조적이기 때문에 맛있고 중요한 거는 다 남한테 뺏기고 맛없는 거 이런 것만 집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같은 남자들끼리,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몫을 찾아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하게끔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갔다가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 남자는 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중년이 이제 생식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원래대로 내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이제 비슷해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그러다가 이 그 제일 중요한 자손을 낳고 생식을 하고 또 이 키우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그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우리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남자들은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갖고 들어와야 되고,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양육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여성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족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 협조하고 타협하고 각각의 감정들을 좀 다독거려주고 이래야지 어머니들이 역할이 가능해지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공격적이 되고, 이러다가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해 나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남는 게 누가 남아요? 다시 부부가 남죠. 그래서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건 제2의 신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신혼을 했다가 둘이 가정을 이루었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기 위해서 남자들은 돈 벌어와야 되고 여성들은 가족을 키워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다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년이 돼서 이제 자녀들은 나가요. 그러면 다시 제2의 신혼이 된다는 거는 이제 부부가 다시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또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으려면 남자는 여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여성은 남성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이제 또 비슷해지는데 바로 요점, 그러니까 이 여기 남성은 이렇게 돼가고 여성은 이렇게 돼가는 여기만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화돼가는 걸로 보이죠. 지금 이쪽이 여성이니까. 이쪽이 여성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지금 남성이니까요. 방향이 일로 가는 건 남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 되게 되면 남성은 여성화가 돼가고 여성은 남성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둘이 손잡고 울어도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한쪽이 그 왜 울어 이러고 핀잔 줄 이유가 없이 드라마 보다가 감동되면 같이 울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이 왜 남자가 왜 이래 뭐 또는 여성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하면 아니 갑자기 당신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여성은 여성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남성은 남성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 타협을 하고 조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중년 이후의 노년의 삶을 이제는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 여성은 남성화, 남성은 여성화 돼 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완전히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 일을 하고 여성은 남자 또 여성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는 이 차이가 이 벌어졌던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이유가 없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걸 이제 살아갈 수 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년에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면 여성화돼 가고 여성은 남성화돼 간다는 게 그럴 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갑자기 변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남성들이 갑자기 정서적이 되고 협조적이 되고 집에 들어올 때 뭐 사갖고 들어오는 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위 남성적, 여성적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양성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양성. 그러니까 남자, 여성, 남성, 여성이 아니라 원래는 양성적이라는 거예요.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오랜 동안에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손을 번식시키고 이 가정을 지키고 해나가기 위해서 남자는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변해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양성적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개 남자들이 여성화돼가는 거 또는 여자들이 남성화돼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혹시 여성들이 내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자꾸 논쟁적이 돼가고 내가 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게 혹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게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년이 돼서 자기 실현이 잘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딱 중년의 멋이 아까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년의 멋을 다른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융이라고 하는 분의 자기 실현이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가운데 우리 이제
이 성품의 중심이라고 놓고 보면 남자들 같을 경우에는 남성적인 게 이만큼 표현이 되고 여성적인 거는 요만큼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남자는 더 남자답고 여성은 더 여성다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남성적인 게 더 많이 발현이 돼 있겠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여성적인 거는 좀 적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성적이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만큼 이게 크다는 건 더 많이 표현된다는 얘기고, 정서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적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정서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어릴 때 남자애들이 울면 그 옆에 있는 형들이 그냥 야 이 녀석아 사내는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자꾸 뭐 그러면서도 심한 경우에는 뭐 남자는 1년 뭐 평생 3번밖에 안 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모르고 한 번 울었는데 그럼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이제부터는 꾹 다물고 울면 안 돼. 이거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그래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안 돼. 너 자꾸 우는 거는 그거는 여자 같은 거야. 막 이러고 또 이제 이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협조적이고 경쟁적인 것도 이쪽으로 가도 남자는 훨씬 경쟁적이고 협조적인 거는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발달되고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대개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한번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지금 발달이 되고 표현이 되고 또 반대쪽에는 덜 표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실현이 된다는 거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중년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 여성화 남성화 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여기서부터 너무 지나치게 발달된 거를 이제는 서로 같이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떼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온 걸 떼와서 여기다 붙여. 그 다음에 여기서도 떼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발달된 데에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인간이야 하는 걸로 오게 되면 요렇게 되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우리가 요걸 요렇게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둥그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처럼 이 원만하다는 건 원이잖아요. 만은 충만하다니. 그러니까 원처럼 이렇게 둥그러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왜 한쪽으로 발달되니까 까칠하잖아요, 성격들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만해져. 그래서 옛날에는 못 참았던 거를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좀 그것도 참을 수도 있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위축돼 있던 성격이 이제는 자기 얘기도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둥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돼서 제일 중년다운 멋을 풍기는 사람은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까칠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원만하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을 굉장히 이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그 완전한 거를 상징하는 게 원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이런 거를 다 이 그 원으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할 때도 둥그런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 이렇게 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원을 좋아하느냐면요. 그 요새는 좀 옛날보다는 자주
열리지 않는데 권투시합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권투시합을 할 때 그 링이 사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각의 링에서 이렇게 해요. 링. 근데 링이라는 거는 반지거든요. 둥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투할 때 그 권투하는 장소가 사각이거든요. 근데 그 사각을 보면서도 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둥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원만한, 그래서 어느 게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이런 성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게 또 발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성은 여성적이 돼가고 여성은 남성적이 돼가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야 한 정말 그 자기 실현을 충분히 해나가는 완만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서에도 보게 되면 이 중년의 어떤 그 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발달 캠프를 강의하면서 이 심리학적으로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성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 이게 이제 중년의 시편이에요.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년이 돼서 특징이 뭐예요? 내 힘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내 날이 짧아졌다는 거는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얘기죠. 응? 나의 말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고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중년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정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게 타협을 한다 그랬잖아요. 나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내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가 뭐라고 나타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나는 얼마 있다가 죽을 텐데 얼마 있다 죽어야 되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대는 어때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한 거기에서 내 이 삶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짧고 이런 거다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영성이 발달하는 거는 사실은 중년 이후에야 이제야 내 인생이 짧구나.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대비해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영성이 깊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중년 이후다. 그래서 이 자기 실현이 중년기 이후에 정말로 성숙한 이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제야 좀 내가 인간의 한계가 어딘가를 중년이 돼야지 깨닫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게 야망을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경쟁자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내가 빨리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 같지 않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뚜렷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창조부터 살아계셔서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너무나 작고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바로 중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반대급부로 오는 게 뭐예요? 성숙. 진짜 우리들의 삶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원만해지면서 이제 성숙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 나갔느냐?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대목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계가 왔는데 누가 나의 한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누가 서요? 앞으로 우리 자식이.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중년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를 시편 102편 기자가 아주 짧게 아주 그 골자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게 바로 시편 102편의 23장과 28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년이 돼서야 비로소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한계는 무엇고 그 한계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나의 이 삶이 더 이 보람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그 참 맛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이게 중년이에요. 중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 중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노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슬퍼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이제야 내가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옆을 돌아보니까 그 옆에는 나의 배우자도 있고 나의 자녀도 있고 나의 친구들도 있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대대로 내가 이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요? 우리들의 자손을 통해서 나도 그 삶을 대대로 이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년의 기도라는 게 왜 그렇게 간곡하게 나오는가 하는 거 이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주실 복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게 중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 자식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그 자식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배 알아서 난 우리 자식. 그러나 여기에는 심리적인 자식도 있어요. 심리적인 자식은 뭐죠? 내가 자식처럼 키우면 이게 다 심리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자의 삶을 살았는데 나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자녀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내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 제자들이 제가 지금 그 같이 공부했던 내 제자들이 지금은 각각의 그 분야에서 TV에도 나오고 아주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뿌듯하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친구 내 제자야. 괜히 내가 이제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년이 되게 되면 너무나 나의 좁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여성들도 지금까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지만 이제는 그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내 가족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이러한 경험들을 정말 나에게 심리적인 가족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아주 부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중년의 아름다운 이 멋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가 노년인데요. 이 노년은 노년대로 또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또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